퇴계의 지혜로 노년의 품격을 세웁니다. 퇴계의 서재입니다. 왜 아침이 두려워졌을까? 요즘 부쩍 눈을 뜨기가 무겁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니 오히려 잠이 없어져서 새벽 4시, 5시면 눈이 떠지는데 그 이른 아침이 반갑지가 않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눈만 뜨고 한참을 그대로 누워있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몸이 아파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이 무거워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으로 밀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병원 예약 시간, 며느리와의 미묘한 거리감, 친구의 장례식 소식, 줄어드는 통장 잔고, 요즘 뜸해진 자식들의 연락. 이런 생각들이 이불처럼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아직 하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지쳐버리는 겁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70대 응답자의 60%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엔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 일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퇴계 선생은 평생 새벽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반드시 정자를 하셨습니다. 단정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닦지 않으면 하루 종일 흐린 거울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먼지가 낀다는 건 또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닦아낸다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합니다. 밤사이 얼굴에 낀 기름기를 씻어내고 입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어떻습니까? 밤새 꾸었던 복잡한 꿈들, 잠들기 전까지 품었던 걱정들,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들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씻어내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굴을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쾌하고 부끄러워서 사람을 만나기 싫을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좋은 일도 좋게 보이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퇴계 선생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정자라는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비슷한 것인데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단정히 앉아서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선생은 특히 해 뜨기 전 정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이었을까요? 새벽은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았고 차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시간, 바로 그때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걸 선생은 아셨던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이 우리 하루의 감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뉴스를 보거나 메신저를 확인하면 우리 뇌는 즉시 반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누군가의 메시지에 답해야 하고 어떤 뉴스에 분노하거나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내 마음의 중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시고 자식들도 잘 키워서 모두 독립시키셨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편히 쉬어도 될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고 집은 조용하고 TV를 틀자니 아침 방송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카톡을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머리는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별 내용도 없는 영상들을 보느라 시간만 죽였다는 자책감이 들고 남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이분께 제가 퇴계 선생의 정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셨죠. 하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딱 10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라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 쉬는 것만 느끼면서요. 일주일 뒤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온갖 잡념이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제 며느리가 했던 말, 아들이 요즘 힘들어 보이던 모습, 건강검진 결과. 하지만 그냥 그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답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두려워졌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마자 정자를 하는 일과가 생겼으니까요. 그 10분이 하루의 닻이 되어준 겁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나도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퇴계 선생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일이 흐트러진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모든 일이 바로 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경험합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하면 그날 하루는 모든 게 틀어집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죄다 잔소리로 들리고 친구가 보낸 안부 문자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보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상인데도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이 고맙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예쁘고 산책길에서 만난 강아지도 귀엽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거울이 맑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계 선생처럼 정좌를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하겠다고 하면 절대 안 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그것도 해 뜨기 전으로 정하세요. 5시든 6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그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장소를 정하세요. 거창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침실 한쪽 구석이어도 좋고 거실 소파여도 좋습니다. 다만 그곳이 나만의 정좌 공간이 되도록 하세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꼭 책상 다리를 하고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허리를 곧게 펴는 겁니다. 허리가 굽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마음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어깨는 편하게 내리고 턱은 살짝 당기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무언가를 보게 되고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이제 숨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다시 숨이 나가는 것을 그냥 관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깊게 쉬어야 한다거나 천천히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는 숨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물이 흐르는 것을 보듯이 말입니다. 처음엔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점심에 뭘 먹지? 은행에 가야 하는데. 며칠 전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습이고 수행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것을 물레방아에 비유하셨습니다. 물레방아는 물이 떨어질 때마다 잠깐 돌다가 멈추고 또 물이 떨어지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흐트러지고 숨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요해지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처음엔 5분도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5분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고 나중엔 20분, 30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매일 한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내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맞습니다. 정자를 한다고 해서 아픈 데가 낫거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닦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는 조금씩 여유를 찾게 됩니다. 같은 문제라도 덜 휘둘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해도 예전처럼 즉시 발끈하지 않게 됩니다. 한 박자 쉬었다가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박자의 여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또한 우리는 조금씩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정좌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있다는 것, 아직 스스로 앉을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퇴계 선생의 말년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은 이른을 훌쩍 넘기셨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떤 날은 기침이 너무 심해서 정자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그만 쉬십시오. 하지만 선생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마음은 더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몸에 어지러운 마음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무슨 정자야,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할수록 마음만큼은 더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만성 통증을 앓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매일 아침 명상을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증을 덜 느끼고 우울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통증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통증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통증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화장실을 가기 전에 침대 끝에 앉아서 5분만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둘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정자를 한 날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든 별표를 하든 표시를 남기세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며칠 연속으로 표시가 이어지면 끊기 싫어집니다. 하루라도 비면 아쉬워집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습관을 만듭니다. 셋째,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배우자든 친구든 같이 하기로 약속하세요. 매일 아침 서로 문자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오늘도 했어요. 이 한 줄이면 됩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잡념 없이 완전히 텅 빈 마음 상태에 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지는 평생 수행한 스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초월적 경지가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퇴계 선생은 마지막까지 정자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새벽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만 쉬십시오 했지만 선생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숨을 쉬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60이든 70이든 80이든 숨을 쉬는 한 마음을 돌보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사실 이 시기야말로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때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중년에는 너무 복잡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해 뜨기 전, 세상이 깨어나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나를 만나세요. 정자를 통해 마음을 닫고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내일 아침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